1. 딥시크,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가 지니는 공통점은 비용 절감이 곧 혁신이라는 강력한 모토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자 다른 분야, 즉 인공지능, 자동차, 우주항공에서 출발했지만 목표로 삼은 비용 효율성과 품질 혁신이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 기존 시장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 딥시크는 고성능 칩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특정 알고리즘 최적화와 학습 전략의 혁신을 통해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 R1을 저비용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전기자동차를 단순히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친환경 수단 정도로만 보지 않고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인프라와 부품 수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기가캐스팅을 결합해 가격과 성능 모두에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넘어서려 했다. 스페이스X 또한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도입해 초고가로 운영되던 우주 발사 시장에서 비용 혁신을 일으켰다. 이러한 비용 혁신 전략은 단순히 원가를 깎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술적, 사업적 아키텍처를 설계해 기존 패러다임을 깨뜨리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딥시크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 시장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단순히 돈을 덜 들이 고도 챗 GPT에 필적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비용 효율성이 그 자체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기존 시장 질서를 재편할 만한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딥시크, 테슬라, 스페이스X가 공유하는 혁신 DNA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파괴적 혁신이 왜 경제와 산업 구조 전반을 흔드는 중추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방법과 미래 전망에 대해 10단어 규모로 심층 분석해보겠다. 특히 딥시크가 어떤 방법론을 통해 고비용 하드웨어 의존도를 낮추고 기존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대규모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어떻게 생산 공정 및 기술적 접근을 재설계함으로써 시장 선도적 지위를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파괴적 혁신이 단순히 기술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든 산업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강조한다. 또한 파괴적 혁신의 관점에서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파괴적 혁신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지 심도 있게 전망함으로써 독자들이 혁신의 본질과 방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 한다. 특히 중국 정부의 기술 자립 정책이라는 대외적 제한 상황이 어떻게 중국 기업들의 창의적 돌파구가 되었는지도 다룰 것이다. 이는 AI 분야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 갈수록 민감해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시대에 기술 및 사업 전략을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테슬라, 스페이스X, 딥시크 모두가 각기 다른 시장에서 비용 절감 혁신이라는 동일한 공식으로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파괴적 혁신이 어떻게 기존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미래를 현실화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1990년대에 주창했다. 파괴적 혁신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존 시장의 선도 기업이 간과하거나 충분히 주목하지 않은 시장 영역, 예를 들면 초기에는 성능이 충분하지 않아 고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수익성이 낮아 선도 기업이 진입하려고 하지 않았던 틈새 시장에서 간단하고 편리하며 저렴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초기에는 주류 시장의 필요를 완벽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때로는 낙후된 기술로 오인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비용 절감과 특정 기능 최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생산 체계와 운영 구조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기술이 성숙하고 시장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이들이 주류 시장으로 점차 확산된다. 이때 품질과 성능 역시 기존 시장을 대표하는 선도 기업에 맞먹거나 때로는 능가하게 되면서 기존 기업들이 차지하던 시장 지위를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파괴적 혁신의 전형적인 경로다. 실제로 딥시크의 사례에서는 미국 정부의 고성능 칩 수출 규제로 인해 첨단 GPU를 마음껏 사용하기 어려웠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제약은 오히려 더 가벼운 칩으로도 고성능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동인이 되었다. 그 결과 지도학습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 학습 기법, 전문가 기반 혼합 구조 등 새로운 AI 모델 최적화 방법론을 찾아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낮은 비용으로도 GPT-4에 버금가는 성능을 시현하는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파괴적 혁신 이론에서 종종 언급되는 제약이 주는 기회를 잘 보여주는 예시이며, 기존의 비싼 대규모 학습 인프라를 당연시하는 AI 업계의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위의가 크다. 테슬라 역시 창업 초기에 고가의 스포츠 전기차인 로드스터로 시장에 진입했으나 이는 사실상 단순한 브랜드 인지도 확보 단계였다. 이후 모델 S, 모델 3 등 범용 세단을 출시하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수와 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전략을 택했다. 그렇게 확보한 가격 경쟁력과 뛰어난 주행 성능은 결국 전기차 시장 전반을 흔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스페이스 X 또한 초기에는 정부 주도 우주 개발의 비효율성 혹은 우주 발사의 초고비용 문제라는 틈새를 파고들었다. 경쟁자들이 이미 확립된 비즈니스 모델에서 큰 이윤을 창출하고 있을 때 스페이스 X는 재사용 로켓을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전공법을 선택했고, 이는 곧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꿨다. 이처럼 파괴적 혁신의 본질은 기존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간과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정된 자원이나 제약 속에서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방법을 찾고, 이를 통해 언젠가 주류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교란하고 넘어서게 되는 전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딥시크와 테슬라, 스페이스 X 모두가 공유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은 바로 비용 절감 혁신이라는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기술적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일은 흔하디흔한 경영활동이지만, 이 세 회사는 비용 절감이 원가를 깎거나 인력을 축소하는 전통적 방식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제품의 성능과 생산 효율성을 모두 강화하는 지렛대로 활용했다. 예컨대 딥시크는 AI 모델 훈련에서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지도 학습 데이터 라벨링과 고성능 GPU 의존을 줄이기 위해 모델 구조와 학습 알고리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기반 혼합 기법을 채택해 모든 작업에 대해 전체 모델을 활성화하기보다는 관련된 하위 전문가 모델만 동원함으로써 계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또한 인간이 직접 데이터에 레이블을 붙이는 대신 다양한 온라인 소스의 서긍정적 부정적 예시를 스스로 학습하는 강화 학습 기법을 결합해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라벨링 비용을 줄였다. 이러한 과정이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기존 모델 구조를 뛰어넘는 연구개발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테슬라 역시 비용 절감 혁신이라는 전략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였다.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는 차체를 여러 금속 패널로 나누어 용접접합하는 공정이 필수적이었는데, 테슬라는 이것이 전기차의 배터리 패키징과 설계적 특징에 비추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기가캐스팅이라는 대형 주물 공정을 도입해 거대한 알루미늄 합금 부품을 단 몇 번의 주조 공정으로 뽑아내고 차체 구조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했다. 이는 부품 수 감소, 생산 속도 향상, 차량 중량 감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결과를 낳았다. 기존 내연기관차 제조사들은 여러 이해 관계자와 전통적 설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급진적 변화를 쉽게 도입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테슬라는 전기차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면서도 시장의 기대 성능을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스페이스 X는 우주로켓 재사용이라는 파격적 발상으로 발사체의 복잡한 구조와 소모성 설계를 대폭 변경했다. 기존의 우주산업은 한번 쏘아 올린 로켓은 대기권 재진입 시 소실되거나 바다에 추락한다라는 전제를 깰 수 없다고 여겼다. 로켓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엔진과 기체를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는 막대한 개발비와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스페이스 X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얻는 노하우가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발사 비용을 절감시키고 더 많은 위성 발사와 심우주 탐사 등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화성 식민지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는 단순히 고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해지면 발사 빈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술 개발의 속도도 가속화된다라는 선순환 구조를 노린 대담한 혁신이다. 이렇게 세 회사가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은 비용을 낮추는 과정에서 동원된 기술과 사업 모델의 혁신이 기존 산업을 뒤엎는 파괴력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는 파괴적 혁신 이론에서 강조하는 비주류 시장에서 출발해 주류 시장을 위협한다는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파괴적 혁신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존재한다. 첫째, 기존 시장의 문제점이나 비효율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딥시크는 미국의 고성능 칩 수출 규제라는 외부 요인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꼭
엄청난 GPU 자원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대답을 아니오로 설정한 뒤 그에 부합하는 기술적 방법론 예를 들어 전문가 기반 혼합 구조나 강화 학습을 통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실제로 그 목표치를 달성해 보인 것이다. 둘째, 새로운 시장 기회를 탐색해야 한다.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당시 전기차는 짧은 주행거리, 높은 가격, 부족한 충전 인프라라는 문제들 때문에 주류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전기차가 미래 모빌리티의 대안이라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테슬라는 럭셔리 전기 스포츠카라는 틈새 시장부터 공략했다. 이는 기술적 완성도,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혁 신고급 이미지를 결합한 강력한 브랜딩을 통해 충성 고객층을 빠르게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셋째,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실험하며 확장해야 한다. 딥시크가 AI 분야에 뛰어든 시점에서 이미 구글, 메타, 오픈 AI 등 막강한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딥시크는 무작정 대규모 서버를 모으기보다 제한된 GPU 자원으로도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모델 구조와 알고리즘을 실험했다.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 결과를 거두자 점진적으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학습 규모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했다. 스페이스 X도 초기에는 팔콘 1이라는 소형 로켓부터 발사 실험을 시작했고 실패를 교훈 삼아 단계적으로 로켓 크기를 키워가며 재사용 기술을 성숙시켰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 전반을 재설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테슬라가 직접 기가팩토리를 세우고 배터리 생산 공정에 적극 개입하거나 스페이스 X가 자체적으로 로켓 엔진을 설계 제조하는 등의 전략은 모두 기존 공급망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딥시크 역시 비싼 GPU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저사양 칩을 결합하거나 향후 자체 칩 개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파괴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이처럼 가치사슬의 상당 부분을 직접 통제하거나 최소한 리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의 이익을 공급망 내 다른 이해 관계자가 가져가거나 해당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자원을 통제하는 업체에 지나치게 종속될 위험이 크다. 한편 파괴적 혁신 이론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초기 성능 부족이나 낮은 부가가치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큰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이는 크리스 텐슨 교수가 제시한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넷플릭스는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했을 때 당시 주류였던 오프라인 비디오 대여점에 비해 즉각적인 대여가 불가능하고 우편 배송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 대신 넷플릭스는 폭넓은 DVD 라이브러리와 간편한 가입, 그리고 지연 비용 없는 월정액 모델로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대여점 대비 큰 편의성과 비용 효율을 제공했다. 이처럼 초기에는 약점이 분명하더라도 해당 약점을 보완하고도 남을 만큼의 새로운 가치를 시장에 제시한다면 소비자들은 점차 그 혁신을 수용하게 된다. 딥시크가 처음 공개한 R1 모델도 당연히 GPT-4 같은 초거대 모델에 비해 세부적인 언어 능력이나 특정 영역의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후속 업데이트와 강화 학습, 추가 데이터 투입 등을 통해 계속 개선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비용 대비 효율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테슬라가 처음 로드스터로 전기차 시장에 진출했을 때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차량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라는 새로운 제품 포지셔닝으로 상위 소득층의 관심을 끌고 이들이 브랜드 홍보대사 역할을 함으로써 점차 대중자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는 교도보를 마련한 것이다. 즉, 파괴적 혁신의 전략은 처음부터 기존 시장의 완벽한 대체제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기존 시장이 충족하지 못하던 고객의 니즈를 공략해 빠르게 성장하고 점차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며 주류 시장에 침투한다는 점에서 강력하다. 이는 스페이스 X도 마찬가지인데 초창기 발사 시도에서 몇 번의 실패와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 발사 체계라는 차별점을 꾸준히 홍보했고 결국 나사는 스페이스 X를 신뢰하기 시작해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과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임무를 맡기기에 이르렀다. 한때 값싼 로켓으로 간주되던 스페이스 X가 지금은 대형 통신사, 위성기업, 심지어 국방부 계약까지 따내고 있다는 점은 파괴적 혁신이 가져오는 주류 시장 진입의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파괴적 혁신을 기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혁신이 단발성이 아니라 점진적 누적적으로 축적되면서 시장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딥시크가 보여주는 모델 비용 절감 기법례를 들어모 구조, 강화 학습 기반 자가 학습, 하드웨어 의존도 최소화은 한 번이 아이디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 시행착오를 통해 점차 세련되어 갈 것이다. 게다가 AI 분야는 데이터 연료라는 특성을 가진다.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모델의 지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리면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 다시 모델의 지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지금은 다소 제한된 성능 차이로 보이던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 그래프의 확장, 강화 학습 알고리즘의 개선, 멀티모달 통합 같은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그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는 초기에는 전기차의 배터리 단가를 낮추기 위해 배터리 셀의 양산 규모와 공급망을 확보해야 했고, 이를 위해 기가 팩토리를 지었으며 한동안은 투자 비용 부담이 컸다. 그러나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배터리 단가는 점점 떨어졌고 시장에 테슬라가 공급하는 전기차가 많아짐에 따라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자율주행 기술 개선 등 추가적인 혁신이 일어났다. 즉,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비용 구조가 시간이 지나며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오히려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을 앞서는 경쟁 우위를 형성하게 된다. 스페이스X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 반복 발사를 통해 기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재사용 로켓의 효율을 높였으며 이로 인해 우주 발사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객이 스페이스X를 선택하고 이는 또다시 새로운 로켓 개발과 대형 발사체 제작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파괴적 혁신 기업들은 단 한 번의 혁신적 발상으로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하기보다 초기 틈새 시장 공략 기술 비용 효율 지속 개선 주류 시장 침투 추가 시장 창출이라는 순환 고리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경쟁 우위를 강화한다. 이는 딥시크, 테슬라, 스페이스X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성장 궤적이며 파괴적 혁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장기적이고 점증적인 프로세스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다면 기존 시장의 강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클레이튼 크리스텐스는 저서와 강연 등에서 기존 기업이 파괴적 혁신에 대응하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무시 경계 대응 시도 역부족으로 후퇴라고 꼬집었다. 초기에는 저런 제품이나 기술은 품질이 낮고 우리 주류 고객들에게는 흥미가 없을 거야라고 무시한 다가 어느 순간 틈새 시장에 불과했던 혁신이 급성장의 주류 시장으로 확장되면 그제야 이제 대응해야겠다 며 뒤늦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이미 신생 혁신 기업이 선점 효과, 비용 우위, 브랜드 이미지를 모두 누리고 있어서 기존 기업이 달려들어도 역부족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 크리스텐스는 기존 기업 내부에 별도의 독립사업부를 만들어 파괴적 혁신 기업과 유사한 전략으로 직접 경쟁하거나 혹은 미리 인수합병을 통해 혁신을 사전에 흡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예컨대 구글이 유튜브를 비교적 초기 단계에 인수해 주류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사례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잠재적 경쟁 서비스를 빠르게 흡수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AI 분야에서 딥시크와 비슷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계속 등장한다면 오픈 AI나 구글, 메타 같은 기존 선도 플레이어들은 이들을 인수하거나 자체적으로 연구팀을 만들어 비슷한 저비용 고효율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비용 효율화 경쟁에 돌입하면 결국 AI 모델의 성능과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AI의 대중화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제 GPT-4급 모델을 만들기 위해 수백만 달러가 아닌 수십만 달러 혹은 더 낮은 비용으로도 가능해진다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도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곧 AI 산업 생태계 전반을 훨씬 빠르고 폭넓게 성장시킬 것이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 IT 대기업의 독주 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기업 입장에서는 AI 개발비를 공격적으로 투자해 최고 성능 모델을 만드는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비용 대비 효율을 어떻게 개선하고 더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AI 서비스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라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해진다. 파괴적 혁신의 직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특정 기업 한두 곳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시장 전체가 그 혁신 방향에 휘말리며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비용 혁신과 파괴적 혁신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주목해야 할 개념 중 하나가 가치공학과 린 전략이다. 가치공학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론으로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시절에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개발된 기법이다. 간단히 말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재료, 공정 등을 분석해 불필요하거나 과잉 설계된 부분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총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제품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 방식은 가치공학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전기차 차체라는 기능을 유지하되 여러 패널을 용접하는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 않고 대형 주물 부품으로 대체함으로써 부품 수도 줄이고 용접 공정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오히려 차량의 강성과 내구성은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스페이스 X의 로켓 재사용도 이 일종의 가치공학이다. 우주 발사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번 쏘고버리는 방식 대신 재진입, 수직 착륙, 재정비를 통해 다시 쓰는 방식을 설계함으로써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복잡성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발사 빈도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린 전략은 토요타 생산 방식에서 유래했는데 고객에게 가치가 없는 모든 낭비를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딥시크가 대규모 GPU 클러스터 없이도 AI 모델을 구현하는 것은 AI 학습 과정에서 불필요한 계산이나 중복 학습을 없애고 꼭 필요한 작업에만 모델의 연산 자원을 집중하도록 알고리즘을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린 전략과 유사하다. 즉, 파괴적 혁신. 기업들은 대개 비용 구조와 생산 공정을 린하고 가치 지향적으로 설계하면서 동시에 결과물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이런 전략은 보통 비용을 아낀다는 말과 동의어로 인식되는 디플레이션 발상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파괴적 혁신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비용 대비 높은 성능 혹은 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낮은 원가로도 퍼포먼스 높은 전기차를 만들었고 스페이스 X는 기존 대비 훨씬 저렴하게 우주 발사를 진행하면서도 더 많은 고객에게 우주 접근 권한을 제공했다. 딥시크 역시 기존보다 훨씬 싼 비용의 생성형 AI 모델을 공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미래 관점에서 전망해보면 파괴적 혁신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 디지털 전환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국 내에서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기술 체계를 갖추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는 추세다. 중국의 딥시크 사례는 이런 흐름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미국의 첨단 칩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중국 AI 기업들의 하드웨어 접근성을 제한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외부적 압박이 중국 내 AI 연구개발을 더 자립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몰고 갔으며 그 결과 저사양 칩으로도 GPT-4급 모델을 만드는 기술적 돌파구가 열린 것이다. 이는 향후 중국뿐만 아니라 칩 수급이 제한적인 다른 국가나 중소규모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고가의 최신 칩이나 대규모 서버가 없어서 AI 모델을 못 만든다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AI 분야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더 다양한 경쟁자가 등장하며 기존의 AI는 구글 오픈 AI,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인식이 바뀔 수 있다. 전기차 시장 역시 이미 테슬라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의 영향을 받아 폭스바겐, GM, 포드, 토요타 등 전통 완성자 업체들도 대규모 배터리 공장 투자,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구축 등에 나서고 있다. 어떤 기업들은 우리도 기가 캐스팅을 도입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고 직접적으로 테슬라식 혁신에 맞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파괴적 혁신 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런 추격이 과연 테슬라의 선점 효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페이스 X가 우주 산업을 주도하면서 블루 오리진, 로켓랩, ULA 등의 경쟁사들도 잇따라 재사용 로켓, 소형 발사체 등 혁신적 시도를 하고 있다. 우주 발사 시장이 커지면서 민간 위성 서비스, 우주 관광, 달 및 심우주 탐사 등 파생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파괴적 혁신이 가져오는 2차, 3차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딥시크, 테슬라, 스페이스 X가 촉발한 변화는 AI, 자동차, 우주라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과정이 새로운 기술적, 산업적, 사회적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혁신 사례가 빈번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파괴적 혁신을 좀 더 구조적으로 분석해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첫째, 시장 간극을 파악한다. 이는 기존 시장의 선도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좋은 핵심 고객층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민감도 고객층이나 신흥시장 혹은 새로운 사용 사례를 간과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딥시크의 경우 오픈 AI나 구글이 막대한 예산과 최고 사양의 칩으로 AI 모델을 키우고 있는 사이에 더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바로 그 간극에 해당한다. 둘째,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한다. 이는 기술적 제약뿐 아니라 자본인력 인프라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딥시크는 집 수급 제한을 역으로 저사양 칩에서도 모델을 잘 돌리는 기법을 연구하는 동기로 삼았다. 스페이스X는 나사나 보잉, 록히드 마틴이 가진 경험과 인프라를 가질 수 없었기에 오히려 로켓 재사용이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채택했다. 셋째, 틈새 시장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류 시장으로 확산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로드스터, 팔콘 1 혹은 R1 모델과 같은 초기 제품에 해당한다. 넷플릭스의 DVD 렌탈 초기 모델도 마찬가지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새로운 가치를 찾거나 특정 고객층에게 강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DVD 배송 지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타이틀과 월정액 모델로 매니아층의 호응을 얻었고 이후 스트리밍으로 확장하며 주류 시장 전체를 뒤집었다. 마지막으로 주류 시장 침투 후 산업 전반을 재편한다. 이 단계가 되면 기존 선도 기업들이 대응에 나서지만 이미 새로운 기술 표준과 가치사슬 구조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라서 뒤집기가 쉽지 않다.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브랜드 파워와 충전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 시점, 스페이스X가 나사와 군사위성 발사를 연이어 수주한 시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딥시크가 이 단계를 밟는다면 저비용으로도 고성능 AI 모델을 구축하는 표준 프로세스가 확립되고 이에 따라 글로벌 AI 판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 중 하나는 비전이다. 어떤 기업이 파괴적 혁신을 시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파괴적 혁신에는 필연적으로 위험과 실패가 따른다. 예컨대 로켓 재사용만 하더라도 첫 발사에서부터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여러 차례 발사가 실패로 끝났고 엄청난 개발비를 날리기도 했다. 테슬라도 초기 모델은 생산 지연과 품질 문제로 논란이 컸다. 딥시크도 제한된 칩 자원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다 보니 분명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추후 지난 혁신이 계속 이어지고 결국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는 비전과 리더십이 크게 작용한다. 앨런 머스크는 화성 식민지화를 이야기하며 우주 산업을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건 프로젝트로 끌어올렸다. 이 비전은 스페이스X의 구성원들과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가 되었다. 테슬라도 기후변화 시대의 지속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위를 내세움으로써 단순히 자동차 회사를 넘어 에너지 기업으로 확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딥시크 또한 창립자인 량원펑이 인류를 위한 AI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비용 고성능 AI가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파괴적 혁신은 종종 기술이 만들어낸 우연적 결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장기적이고 넓은 관점을 가진 리더십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존 기업이든 신생 기업이든 파괴적 혁신을 꿈꾼다면 단순히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라는 수익 모델 설정보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와 이 혁신이 사회시장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부적으로 합의된 미션을 바탕으로 조직이 움직일 수 있고 외부 자본과 고객의 지지를 얻기 수월해진다. 이 점에서도 딥시크, 테슬라, 스페이스X는 기술적 대담성과 장기적 비전을 공통된 자산으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괴적 혁신이 가져올 미래상은 어떠할까? 먼저 AI 분야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학습 비용이 급속히 낮아짐에 따라 수많은 스타트업과 중견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특화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의료, 교육, 금융, 제조 등 각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과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전문 AI 모델이 늘어나고
이를 각 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쉽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이는 AI가 우리 사회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게 만들어 개인화된 교육 커리큘럼이나 맞춤형 의료 진단, 초정밀 제조 공정 관리 등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동화와 자율주행이 맞물려 기존 내연기관 기반 산업 구조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가 보여준 비용 절감과 효율 혁신이 어느 정도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전 세계 완성자 업체는 대규모 생산 라인과 공급망 체계를 전동화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동시에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전통적 자동차 기업이 아닌 IT 기업, 반도체 기업 등이 자동차 시장에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 외에도 새로운 파괴적 혁신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중국의 비아디, 샤오펑, 리오토, 니오 등이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여러 전기차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재사용 로켓,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달 탐사, 소행성 자원 채굴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수 있다. 스페이스X가 스타쉽을 상용화하고 블루 오리진이나 다른 업체들도 재사용 가능 발사체를 개발하면서 우주 접근 비용은 더 낮아지고 발사 빈도는 증가할 것이다. 이는 단지 통신 위성 산업을 넘어 달이나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지구로 운반하는 우주 자원 산업, 혹은 화성 거주 등을 포함하는 우주 거주 산업 등의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아직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파괴적 혁신이 늘 그러했듯이 초기에 가볍게 취급받던 아이디어가 언젠가 주류가 되는 날이 올지 모른다. 딥시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가 이루어낸 저비용 고효율 구조 혁신은 결국 우주 시대에도 적용 가능한 강력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화성 탐사와 거주를 위해서는 막대한 운송 비용과 자원 조달 문제가 뒤따르지만 재사용 로켓과 3D 프린팅 기반 건축, 폐쇄형 식량 생산 등 다양한 비용 혁신이 접목된다면 언젠가는 화성 식민지라는 것이 단순한 공상이 아닐 수도 있다. 파괴적 혁신은 비단 기술 산업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식품 산업에서도 대체육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전통 육류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초기에는 맛, 질감, 영양소 등에서 전통 육류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점차 연구가 축적되고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품질이 향상되면 주류 소비자층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전통 축 산업계는 급격한 시장 점유율 감소에 직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환경적 이익까지 부각되면서 정치사회적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파괴적 혁신의 전형적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너지 산업에서도 태양광 패널, 풍력, 에너지 저장 기술의 단가가 떨어지면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이 점차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석유가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하지 못하면 시장을 잃고 도태될 수 있다. 실제로 파괴적 혁신은 필연적 미래라기보다 혁신을 적극 추구하는 주체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보는 편이 맞다. 딥시크, 테슬라,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은 기존 질서에서 안정적 수익을 내는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에는 금융, 교육, 의료, 농업, 물류, 건설 등 전통적인 규제와 관행이 강한 산업 분야에서도 제약이나 비효율을 역으로 파고드는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에듀테크 분야에서는 AI 기반 학습 플랫폼이 교실 교육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의료 분야에서는 AI 진단 및 원격 치료 기술이 비용을 크게 낮추며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현재의 교육제도나 의료제도를 손그리째 재편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생 스타트업이나 혁신가들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기존 제도와 규제의 장벽이 만만치 않겠지만 파괴적 혁신은 늘 그 장벽을 부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파괴적 혁신을 추진하려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다. 왜냐하면 파괴적 혁신은 기존 패러다임이나 성공 방정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시험해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딥시크나 테슬라, 스페이스X의 사례를 보면 이들은 실패를 회피하기보다 실패의 속도를 높여 더 빨리 배운다는 정신으로 접근했다.
스페이스X의 로켓 폭발, 테슬라의 생산 지연, 딥시크의 모델 성능 저하 등은 모두 시행착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문제지만 이를 신속히 개선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혁신을 가속화했다. 이런 문화적조 직접 태도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과 조직 문화다. 앨런 머스크가 강조하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빠른 시제품과 반복적 개선을 통해 언젠가 성공에 도달할 것이라는 철학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관통하는 공통된 정신이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도 중국 내에서 AI 칩을 자유롭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혁신을 강제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실패를 비용으로만 보는 전통적 관행과는 반대된다. 전통 기업에서는 실패가 곧 책임 추궁이나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혁신적 시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다. 그러나 파괴적 혁신 기업은 실패를 미래 성공을 위한 투자로 간주하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적극 활용한다. 이는 클레이튼 크리스텐슨도 강조했던 기존 기업 안에 독립적인 혁신 조직을 둬야 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기존 조직은 이미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구조가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위험 회피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혁신 조직은 그와 분리된 실험실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하며 실패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수익 압박이나 이미지 하락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딥시크, 테슬라, 스페이스X가 모두 창업 초기나 특정 부문에서 이런 실험적 조직 운영을 해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기존 선도 기업들도 파괴적 혁신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기 파괴를 시도할 수 있다. 자기 파괴는 곧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시장 지위가 언젠가 새로운 혁신으로 대체될 수 있으니 차라리 내가 먼저 그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자라는 생각이다. 예컨대 애플은 아이팟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스마트폰과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이 아이팟을 대체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아이폰과 이투네스 스토어, 애플 뮤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밀었다. 그 결과 아이팟이라는 성공 상품이 스스로 사라지더라도 애플은 더 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 반면 노키아나 블랙베리 등은 스마트폰 시대로의 전환을 제때 하지 못해 결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크게 줄었다. 구글은 검색 엔진과 광고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인공지능 연구를 오랫동안 주도하며 기초 연구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오픈 AI의 챗 GPT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 구글이 충분히 빠르게 검색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느냐?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구글은 이미 트랜스포머 논문을 통해 기초 모델 연구의 시발점을 열었음에도 사업화 측면에서는 오픈 AI가 먼저 GPT 시리즈를 내놓아 시장을 선점하게 했다. 이는 선도 기업이 혁신의 기회를 잡는 데 실패하면 한순간에 후발주자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구글은 바드 등 자체 AI 챗봇을 출시하며 대응하려 하고 자회사 딥마인드의 연구력을 총동원해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메타 역시 오픈소스 모델 라마를 공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로 거액을 투자하는 등 빅테크들의 대응이 한창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존 선도 기업이 파괴적 혁신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 같다. 이들의 행보에 따라 AI 시장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며 딥시크 같은 신생 혁신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즉, 파괴적 혁신의 미래는 결코 한두 기업에 의해 독점되지 않을 것이며 누가 더 과감하게 자기 파괴 혹은 창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딥시크, 테슬라, 스페이스X라는 세 기업은 각자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우주산업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원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며 궁극적으로 시장 전체를 뒤흔든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파괴적 혁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들은 모두 비용 혁신을 동력으로 시장 진입에 성공하고 장기적 비전을 통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하며 주류 시장을 재편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딥시크가 앞으로 얼마나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AI 산업 내에서 저비용으로도 대형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의미가 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대중화했듯 딥시크나 이와 유사한 신생 기업들이 AI를 대중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파괴적 혁신이 기존 선도 기업은 영원히 망한다는 식의 결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시장은 경쟁과 협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된다. 어느 시점이 되면 딥시크와 같은 혁신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에 인수되거나 혹은 스스로 성장해 거대 기업이 될 수도 있다. 테슬라 역시 초기에는 자동차 산업의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지금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스페이스X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으나 이미 우주산업 내 주요 업체 중 하나로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고 기술력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파괴적 혁신이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이라 해도 적절한 혁신 문화와 리더십, 그리고 과감한 투자와 실패를 포용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다면 자기 파괴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반대로 신생 기업이라도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 주목받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실행력을 발휘해 기술력과 시장성을 입증해 나가면 어느 순간 시장을 뒤집을 수 있다. 파괴적 혁신은 결국 누가 언제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구현하는 방법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핵심 제약 조건을 기회로 활용한다. 딥시크가 칩 수급 제한을, 스페이스X가 우주 발사 비용을, 테슬라가 전통 자동차 제조 공정을 각각 혁신의 동력으로 삼았듯이 제약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혁신의 파급력도 커질 수 있다. 둘째, 처음부터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빠른 출시와 지속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는 린 스타트업 방식과도 일맥상통하며 스페이스X의 반복 발사 테스트, 테슬라의 온라인 업데이트 방식, 딥시크의 모델 반복 학습 등이 좋은 예다. 셋째, 가치사슬을 직접 통제하거나 최소한 핵심 부문을 내재화한다.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 통합, 스페이스X의 로켓 엔진 자체 개발, 딥시크의 AI 알고리즘 독자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작 분야로 직접 뛰어든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넷플릭스는 단순히 스트리밍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함으로써 콘텐츠라는 가치사슬의 핵심을 소유했다. 넷째, 장기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조직이 실패를 통한 학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도문화적 장치를 마련한다. 조직 내에서 혁신 담당 부서를 독립시키고 위험이 큰 프로젝트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틈새 시장이나 새로운 사용 사례를 발굴해 주류 시장 진입 전까지 역량을 키운다. 테슬라 로드스터, 팔콘 1, R1 모델 등이 모두 이 전략을 실행한 대표적 예시다. 여섯째, 시장에 출시된 뒤에는 이용자 피드백과 데이터를 적극 수집 분석해 제품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한다. AI 모델은 더욱 정교한 학습을 거치고 전기차는 OTA 업데이트로 소프트웨어 성능을 향상하며 우주 발사는 점점 더 높은 재사용 횟수를 목표로 테스트를 반복한다. 일곱째, 경쟁자보다 앞서 자기 파괴를 실천해 스스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다. 기존 기업도 혁신을 소극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신생 혁신팀을 육성하거나 파괴적 기술을 외부에서 인수해 과감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방법론은 각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파괴적 혁신의 본질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며 이에 맞춰 조직과 문화를 변혁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크리스텐슨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파괴적 혁신은 때로 과대평가되기도 하고 때로 과소평가되기도 한다. 예컨대 어떤 혁신이 자칭 파괴적이라면서 실제로는 기존 기술을 단순 모방하거나 혹은 단기간 이슈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것은 분명 파괴적 혁신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기업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점진적 개선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결국 파괴적 혁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 이 혁신이 과연 시장의 구조나 기술 표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가로 판가름 난다. 테슬라가 10년 전만 해도 전통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는 마이너 시장일 뿐 대중화를 이루기 힘들다고 여겼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에 이른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앞다투어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더 이상 내연기관차 중심의 상품 전략만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테슬라가 일으킨 파괴적 혁신의 영향이 시장 전체에 파급되었음을 의미한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도 마찬가지다. 한번 발사 후 버려지는 것이 당연했던 우주 발사체를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이제 우주산업 전체가 재사용 여부를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딥시크가 AI 산업에서 같은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하기 이르지만 만약 비싼 GPU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성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대중화된다면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를 소유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이는 곧 AI 개발 생태계가 훨씬 다양화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근본 전제를 뒤집고 사업 모델을 새롭게 정의하며 기술적 표준과 공급망 질서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그 혁신을 파괴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쟁자가 등장하고 기존 선도 기업들이 저항하거나 혁신을 흡수하려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파괴적 혁신의 매력은 이미 일어난 변화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일단 소비자나 시장이 새롭고 더 효율적인 방식을 경험하면 예전 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쉽지 않다. 가령 스트리밍 서비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굳이 DVD나 블루레이 대여점을 다시 찾지 않는 것과 같다. 결국 딥시크, 테슬라, 스페이스X가 보여주는 공통된 메시지는 혁신은 막대한 자원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제한된 자원, 거대 기업의 독점, 혹은 기존 산업 관행이라는 장벽이 있을수록 그 틈새를 뚫고 나오는 파괴적 혁신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파괴적 혁신은 저가 전략이나 비용 절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까지 무언가를 생산 유통 소비하던 방식을 완전히 재해석해 더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비용 혁신은 그 과정의 핵심 기제가 될 수 있지만 최종 목표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딥시크가 1억 달러가 아닌 560만 달러 정도로 GPT-4 수준의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은 AI 생태계의 자원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테슬라가 기가팩토리와 기가캐스팅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을 재편해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높은 성능을 구현한 것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합된 전기차 플랫폼으로 바꿔놓았다. 스페이스X가 단 한 번의 발사로 수천억 원이 소모되는 구조를 깨고 재사용 로켓으로 반복 발사 시대를 열어젖힌 것은 우주 접근의 비용 장벽을 무너뜨렸다. 이러한 혁신들은 궁극적으로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빠른 기술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기술 개발이 단지 일부 부유한 기업이나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국가나 기업, 개인에 의해 경쟁적으로 시도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파괴적 혁신의 진정한 의미다. 향후 10년, 20년 뒤에 우리는 더욱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파괴적 혁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주인공은 지금 존재하는 기업일 수도, 아직 탄생하지 않은 스타트업일 수도 있다. 분명한 점은 파괴적 혁신의 가능성은 누가 더 많은 돈과 인력을 동원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창의적으로 제약을 돌파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딥시크, 테슬라, 스페이스X의 공통점은 파괴적 혁신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 회사는 각각 생성형 AI, 전기차, 우주 발사라는 첨단 분야에서 기존의 상식을 깨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했다. 그 과정에서 기업 규모나 자본력보다는 혁신적 아이디어, 제약을 기회로 바꾸는 실행력, 장기적인 비전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파괴적 혁신을 가능케 하는 방법들 제약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고 틈새 시장부터 시작해 점진적 개선을 거쳐 주류 시장으로 침투하며 가치사슬을 직접 통제하거나 핵심 부문을 내재화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 등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AI, 자동차, 우주뿐 아니라 에너지, 식품, 교육, 의료, 건설, 금융, 물류 등 모든 산업이 새로운 경쟁 구도와 기술 패러다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환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기술적 진화를 가속화하며 수많은 도전과 창업을 촉진할 것이다. 동시에 기존 질서와 이해관계가 흔들리며 새로운 갈등이나 규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파괴적 혁신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 또한 단순히 혁신 기업의 성공 스토리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가져온 일자리 감소 우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혁신이 전 사회의 번영과 공익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다. 딥시크가 GPT-4 수준 모델을 저비용으로 만들어낸 사건,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대중화한 일,
스페이스 X가 우주 발사의 원가 구조를 완전히 뒤집은 이 롤 오브 디즈는 파괴적 혁신이 이미 우리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파괴적 혁신이 등장해 우리가 알던 세계를 혁신하고 재구성할 것이다. 이는 위협인 동시에 기회다. 누군가는 그 변화를 이끌 것이고 누군가는 뒤처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서 그 혁신의 물결에 대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딥시크, 테슬라, 스페이스 X의 사례는 그 물결이 이미 시작됐음을 강력히 시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 정부에게 값진 통찰과 자극을 제공한다.